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떠도는 영혼들이 있는 집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비밀을 당신이 알아볼 용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선사할 뿐만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곳들을 늘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저 5년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만 지나가면 임금이 잡입니다. 별표 기숙사 주춤에서 떨어져 곧바로 잡지를 알아보게 되었죠. 이리 개천한 자초방들은 입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제가 볼 시기에는 정문을 기준으로 한참 나가야만 방이 있었습니다. 발표 자체가 도시마켓 쪽에 있어서 외진 곳인데 혹시나 밤에 혼자 갈 때가 무서울 것 같아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빌라를 택하게 되었죠. 다칠자리 평범한 빌라였는데 이미 2층 위로는 닫혀있고 부동산에 넣은 번은 1층만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림직했던 건 집 밖에 바로 시멘트 담벼락이 있었고 거리에 1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서 뭔가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일실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말하니 복도에 CCTV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니 찬한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 작은 창문이 있었고 하필이면 제일 싫다고 했던 담벼락을 향해 나있더군요. 괜히 기분 나빠서 부비라고 했으니 아저씨가 어차피 방도 다 빠졌고 1년 계약금에서 10만원을 빼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이 자더니 듣지 않았던 터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계약했죠. 방 청소도 하고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와서 꾸미는데 창문은 투명한 띠도 같은 게 붙어있어서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톡 자고 다음날 학교에서 기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보러 마셔라 술을 마시고는 집에 오자마자 입을 펴고 곧바로 잠에 들었죠. 그러다 입에 단내가 나고 속이 내주꺼워서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불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이 냉장고의 냉각비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소리가 나는 쪽이 냉장고가 아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순간 창문을 봤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문에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팔찬 초반 얼어붙어 있다가 달려와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창문만 보고 있다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거라고 넘겼습니다. 물론 무서운 마음에 며칠간 불을 켜두고 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여자리 혹시나 창문에 누가 있나 자면서 기끌기끌 쳐다보면서 잤죠. 그날은 기불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집에 왔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자면서 기끌기끌 창문을 봤는데 어느 순간 아까 그 툭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길래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툭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몇 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순간적으로 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불을 켜고 창문을 드르륵 열었고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 싶으면서도 점점 공포심이 옥죄오고 있었죠. 속으로 이게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소리인데 난 한가운데 혼자인의 상황에서 들리니깐 별의별 상상이 다 드더군요. 그래서 동기별명 불러서 같이 술 먹고 잔 적도 많은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친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며칠 지나 이 소리도 안 들려서 과거 잠기 지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계속 깨버릇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색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과제 하나를 제출기하는 못 맞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과 교수라 과사에 가서 제출하려고 조교를 찾았습니다. 방내리 있던 조교라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대뜸 저한테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이런 일사들 하나 싶다가도 과제를 내야 하니 대꾸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디서 알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뺑뺑빌라 A동에 산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말 그대로 뭔가 떠먹는 것처럼 표정이 싹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꼬치꼬치게 물으니 그제서야 거기 소문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듣고 있으니 몇 년 전에 몸이 저 사람 죽었다고 하더군요.
짠쪽에서 사는이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매달 곳이 없으니까 펭구의 줄을 매고 천막으로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가 하필이면 펭귄의 줄을 묶어서 뛰어들 때 그대로 창문에 몰렸고 어찌나 실이 달려들었는지 건물벽으로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살고 있는 그 반의 창문에 곤두벅지 쳐서 발견 당시 아예 창문 쪽으로 박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정 돌아다 성적 비관이다 등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얘기 창문에서 그랬다고 하는 게 더 중요했죠. 어디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을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혹시나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 집에 오는 길에 장치에 올라다 보니 꽤 많이 창고를 쓰이고 있었습니다. 누워도 멀쩡한 방인데 대단한 것도 안 넣어두는 창고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 문짝도 없이 거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방을 보니 더 이상 여기선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주인 아저씨가 집에 없어서 빨리 보자고만 연락하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재우다가고 애걸 복보를 냈습니다. 하필이면 친구도 집에 없는 날이다 여기저기 연락만 돌리다 하는 수 없이 12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버티다 12시가 다 되어 PC방 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모텔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겁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밖에서 객사할 것 같아서 눈 질끈 감고 카드만 가져오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나갔죠. 문 열고 카드만 가지고 나오는 데는 하니까 쉬운 일이라고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깜깜한 방 안을 보자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눈 가장자리로 천티된 모습이 보이더군요. 일단 불을 켜고 전화배들은 카드를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찬 불을 끄려고 하니까 또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그냥 전기세 내자나 생각으로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 전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깜빡깜빡 빛이 전멸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해서 저도 모르게 등을 보다가 자연스레 창문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만한 창문 틀에 띄는 사람 머리다 저를 보고 있더군요. 털다리를 사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동공이 풀밑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니 말도 안 닿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머리가 땅으로 퉁퉁 박는데 그 소리가 새벽에 제가 듣던 소리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돌도했는데 눈 떠보니 해만 떠 있을 뿐 물은 활짝 열려있고 저만 바닥에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고 나와가리고 집주인 찾아가서는 저품을 물면서 지랄했습니다. 하긴 이야기고 사람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여기서 사냐고 난리를 치는데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리 이미 8년 전 일이고 그간 수많은 주입자가 있었다고 왜 저만 난리나고 하더군요. 다른 건 부해놓고 계약판 이든 내기 싫어서 그런 말 아니냐고 역정냈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계약도 떼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 부해놓고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밑지고 발톱 뜰것 같았는데 내가 새벽에 본 걸 이야기해도 무슨 귀신 같은 소리 안 나는데 눈앞이 벌게 떠서 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뭔가는 멀고 돈은 없으니 이대로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나왔습니다. 계약금을 그대로 뺏기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형편에 알바만 하면서 겨우겨우 모텔에서 장나서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나니 도무지 일상생활이 안 되었죠. 모텔에서 갈 때도 꾸벅꾸벅 졸면서 혹시나 창문에 뭐가 보일까 흠칫함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밤새 안에 한 병만 보다가 잠을 자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창문을 볼 수 없으니까 계속 벽만 보는 거죠. 가끔 길을 걷다가 밖에 걸려있는 횡보를 보면 그때 생각이 또 나고 진짜 미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이라도 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를 긴장감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기미를 놓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주시고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공포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